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참 이분이 저번에 나오셔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해 주시고 박수 보내 주시고 댓글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솔직히 안녕은 못하죠. 우리 국회를 2번이나 셧다운을 했었고요. 맞아요. 지금도 이제 2단계로 다시 내려왔지만 국회도 아무래도 이제 출입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제한이 되고 제가 본회의장에 가면은 달라요. 상임위원회는 다 이제 이 아크릴판을 해놨는데 맞아요. 달라요. 어떤 위원회는 양쪽만 해놨고 어떤 데는 디귿자로 해놓고 본회의장에 가면은 디귿자로 다 맞아요. 해놓거든요. 무슨 뭐 닭장 속에 들어가 있는 뭐 새들처럼 너무 웃겨요. 네. 그리고 이게 디귿자로 되면은 또 하나가 저기 한 게 이게 소리가 울리거든요. 이게 조금 이제 여기에 반사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것도 어색하고. 하여튼간에 신기한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이 일상의 소중함을 정말 요새 깨닫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잡힐 때 안 잡히고 재확산이 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질긴 놈이다. 근데 지금 들고. 잡힌다는 거는 아마 그게 안 될 테고 아마도 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불안 요소는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뭐 그저 마스크밖에 없습니다. 그저 마스크 그리고 손 잘 씻고. 네, 코로나19의 일상을 참 많이 뺏겨버린 우리 국민들 답답하고 갑갑하고 그러실 텐데 우리 정치가 이런 국민들 향해서 조금 시원한 모습, 좀 일하는 모습 이런 거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계속 공방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쭉 보니까. 한숨으로 이번 주일이 저 대정부 질문이 일어나고 있는 주간 아닙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정치 부문했고 어저께는 이제 외교 통일 안보 쪽으로 했고 오늘은 경제할 거고 내일은 이제 교육 사회 문화 하는데 월요일 화요일 날 뭐 계속해서 추미애 장관 물고 늘어지는 거 외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거의 뭐 그거로 했는데. 네, 어떠셨어요? 앉아서 보셨을 텐데.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루하죠. 지루합니다. 지루했어요. 정말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진애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저를 잡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를 잡는 거 중에 하나가 지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지루하면은 막 못 참습니다. 근데 정말 지루하고 이게 저희는 그냥 지루할 뿐이지만 국민들은 지루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혐오스러울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좋은 얘기도 똑같은 얘기를 또 듣고 하면은 그것도 좀 듣기가 안 좋은데 더군다나 뭔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 게 아닌데 이제 하루에 11명의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면 그중에서 한 5-6명이 야당 의원이거든요. 근데 거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혐오스러우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참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요, 제가 또 저의 처지를 좀 이제 하소연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6월 달부터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이거를 또 쭉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셨죠? 네네, 법사위에서도 계속 그러니까 법사위에 6월 말부터 미래통합당 지금은 국힘당 위원들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추미애 장관 물고 늘어지는 거 외에는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법사위에서 제가 이제 법사위에도 속해 있고 운영위에도 속해 있는데 운영위에 가면은 청와대 물고 늘어지고 대통령 물고 늘어지고 그 다음에 법사위에 가면 추미애 장관 물어지고. 아니 도대체 국회가 흥신소냐? 도대체 법사위에 가도 운영위에 가도 이렇게 흥신소 같은 이런 질문만 계속해서 하면은 되겠느냐? 이거는 좀 근데 뭐 반성도 안 하고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들은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못 참는 게 무능함이죠. 지루함과 무능함 또 게으름도 못 참습니다. 근데 정말 무능하고 게으르고 지루합니다. 정말. 아니 이게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어가지고 아마 지루하시다는 그 표현 거기에 동의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국힘당이라고 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이 추미애 장관 문제를 계속해서 이게 사실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얘기고 네. 검찰 수사도 뭐 국민의힘에서 고발해가지고 네.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갑자기 6월부터 해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그런 아니 모습을 보이고 6월부터 물고 있거든요. 늘어진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물고 늘어졌죠. 네,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저 추미애 장관은 계속해서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사도 아시다시피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생긴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고발을 해서 생긴 거니까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아하. 그래가지고 아주 원칙적인 얘기만 그냥 거기서 하고 얘기하게 되면 넘어갔죠. 검찰 수사에 뭐 그렇죠. 개입하는 뭔가 걸 수도 영향력을 있으니까. 준다고 얘기를 할 때 네. 무슨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면 얘기를 안 밝힌다고 뭐라 그러고 뭔가 조금 그런 사실 없습니다. 뭐 이렇게 조금만 얘기하면은 무슨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그러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보여주는 게 네. 자기네들은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지금 여론전 이제 할 수 있다. 한 가지는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법사위에서 하다가 지금 정기국회가 된 거잖아요. 지금 네. 여론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정기국회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푸시하는 시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저 공수처 외에도 뭐 일하는 국회법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네. 거. 지금 이걸 보면은 검찰이 제일 이제 요새 이제 이 구도를 보면은 예전에는 검찰이 뭔가 흘리고 또 이 국힘당이나 아니면은 보수 단체에서 언론이나? 뭐 예. 이렇게 저기 하고 그리고 보수 언론이 좀 뒤에 있고 이렇게 음. 하고 있는데 요새는 하고 있는 거 보면 보수 언론이 좀 먼저 나와서 의혹을 막 부풀리고 그거에 네. 관련돼 가지고 뭘 하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지지하고 뭐 이런 식의 게 국민의힘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저는 뭐 궁극적으로는 이게 검찰의 이 저항 아하. 뭐 이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코로나 위기가 이제 재확산되면서 위기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임을 묻는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극우 아스파트파에 대해서 예, 절연을 예. 못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잠깐 올랐던 이 지지율이 또 팍 떨어지고 그러니까 뭔가를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면 전환을 위한. 그러니까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이게 가장 좋다라고 아하.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면 전환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 요새는요 저희 열린민주당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보세요? 어떤 혜택을 보고 계세요? 아니 솔직히 더불어민주당이 요새 조금 깝깝한 건 사실 아니에요. 아하. 더군다나 좀 이렇게 시원하게 밀고 나가지를 못하니까 예. 특히 이낙연 대표가 새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원하게 못 밀고 가는 거로 보이니까 네. 그쪽의 지지자들이 그쪽의 지지를 철회하고 아. 뭐 딴 데는 안 가고 다 열린민주당으로 왔어요. 그래서 열린민주당에 우리가 지난주일인가 7.1%가 나오고 지난 주말쯤엔 6.6%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제일 높은 기록이 5.7%인가 그랬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새 앉아서 어부지리를 얻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파이팅! 좋죠? 여러분들. 열린민주당. 우리 의원님이 네네. 원내대표도 맡고 계신데 아니 근데 신이 나셨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네. 신이 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네. 저도 뭐 트위터 SNS 다 썼는데 네. 이거는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갑자기 늘었다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의 아하. 표현이다. 아무래도 좀 이제 시원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골수 지지자들, 그다음에 개혁성의 지지자들이 우리 쪽으로 이제 많이 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좀 이제 하는 뭐 이런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시원시원하다. 열린민주당 화이팅 이런 댓글, 응원의 댓글들을 많이 주고 계세요. 와, 뭐 인기가 근데 뭐 시원시원하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제가 김진 에어컨 아닙니까? 아니 지금 뭐 제가 저기 여러 뭐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거 뭐 이런 거 보면서 네. 시원시원하다고 그러지만 뭐 솔직히 3석밖에 안 되는 작은 당이고 저희가 막 밀고 나갈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저희가 중간 중간에 네. 좀 이렇게 킥을 넣죠. 이제 그 킥을 그걸 넣는 게 뭐냐면은. 네. 공수처 법 자체의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의결 과정도 이상하고 너무 하여튼 지금 이제
저 국민의힘이 추천을 안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지금 2달이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벌써 시간이 그때랑 비교해 또 지나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늦었어요. 그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8월 말까지 국회의장이 2번이나 추천하라고 이미 보냈어요 공문을.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제가 김영민 위원이 지금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해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근데 네. 그것도 제가 그게 이제 그건 당론으로 발의한 게 아니라 김영민 위원과 젊은 초선 위원들이 발의한 거예요. 네. 그 안에는 우리 최강욱 대표도 있는데 그분들이 발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김영민 위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도대체 뭐 아니 도대체 발의 안 하고 뭐해요? 내가 할 거예요. 옆구리를 쿡쿡 찌르셨군요. 내가 막 허리를 쿡쿡 찔렀더니 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바로 발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갖춰놓고 또 당론하고 맞지가 않아서 아직 했는데 당에서는 약간 좀 기다리자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러다가 네. 지금 이제 2, 3주 지났는데 네. 백혜련 백혜련 의원님이 지난 주일에 발의를 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예. 이제 추천위원회를 만약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을 안 하면. 하지 않으면은 네네. 법학교수회와 또 뭐 법원 대학원 이사장인가 뭐 맞습니다. 해가지고 자동으로 임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저도 거기다 도장 찍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래요. 이제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법사위에서 또 이제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법사위에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날 겁니다. 법사위에서 이제 이거 심의해가지고. 저는 9월 24일을 디데이로 잡고 9월 24일? 24일 본회의가 잡혀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9월 22일은 이번 4차 추경안이 하는 거로 지금 이제 여야 위해서 대표가 심사하고 있고요. 네. 24일 날로 하려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일에 법사위가 뭐 웅성웅성할 텐데 예. 지금 못하면 11월 달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국감도 있고 해서 본회의가 안 국감이 잡히니까. 10월 말에 끝나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법이 백혜련 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추천위원회 구성하고 최장 50일까지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뭐야, 연 예. 내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래서 9월달에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국회를 열 수 있는 힘은 열린민주당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네. 뭐 여러 가지 발언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견인하는 역할을 진짜 하고 계시네요. 네. 견인하고 있는 역할. 근데 지금 이거는 대표님이 돌다리를 너무 두들겨 보고 계신지 아는지 이낙원 대표님이 뭐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이낙원 대표님이 지난번에 교섭단체 연설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 데에 국난 상당히 극복. 이제 집중을 하시고 네. 그리고 이번에 재난지원금 또 4차 추경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에 있어서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 선별 그렇습니다. 복지로 가느냐 아니면은 좀 보편적 복지로 가느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도 의견이 다른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발걸음이 제지 못한 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요. 예. 아니 이게 이제 이런 건 있거든요. 원래 공룡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티라노사우루스 아니면 뭐 목이 긴 게 뭐죠? 뭐 하여튼간에 초식 동물이면서 목이 긴 뭐 이런. 네. 그러니까 공룡이라서 몸이 주체할 수 없게 클 수도 있지만 솔직히 제가 어저께 176석이면은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어떤 위원을 찾으려고 네. 본회의장에서 가는데 제가 맨 왼쪽 끝에 있는데 찾으러 가는데 하나 건너서 두 번째 복도 건너서 네 번째 복도 가니까 겨우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렇게 많아요. 우리한테 17석 좀 주면 안 될까? 아니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막 교섭단체가 되면은 뭐 무지무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텐데 맞아요. 크니까 움직임이 둔한 것도 있지만은 제약이 있어요. 솔직히 크고 그리고 이제 여당이라고 하는 거에 무게감이 있으니까는요. 그런데 좀 더 여러 가지를 좀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뭐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도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이제 아직은 지루할 단계는 아니니까 거기는 더불어민주당은 아직은 안 지루합니다. 네, 네. 아직은 안 지루하고 조금 무겁습니다. 무겁다. 이게 조금 더 경쾌하게 네. 그다음에 좀 핵심을 찔러서 왜냐하면 이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 네. 저는 솔직히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거는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 당에서 먼저 나서서 뭐 이렇게 많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정부에서 물론 이제 국회가 심의를 하지만 네. 그런 국정에 관련된 일보다는 국회에서 꼭 해야 될 저희는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좀 집중해서 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예. 또 국민들을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고 역할 생각을 분담 하는데 해가지고 개혁할 그럴 거는 수 있다고 국회에서 생각을 밀고 합니다. 나가고. 네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조금 작전이 조금 아. 좀 안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